안녕하세요. 깍쟁이 하루 서울야구 이대포입니다. 오늘은 40여 년 전 고클럽의 술값 이야기와 고클럽에서 여자들 다대기 치던 이야기, 그리고 홍대 5평짜리 가게에서 1년 8개월 만에 순수익 3억을 남겼던 튀김 비법을 소개할 것이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클럽에 들어갔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거나 클럽 분위기가 안 좋다고 클럽을 도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클럽에 11시 20분쯤 입장하면 무조건 새벽 4시까지 클럽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죠. 남자들은 클럽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 땐 11시 50분쯤 가까운 다른 클럽으로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기도 하지만, 여자들은 한 번 들어가면 이동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다대기 친다는 말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12시부터 4시까지 사장 안에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그 여자한테 일단 눈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자리에 가서 춤을 신청한다거나 화장실 가면서 말을 붙인다거나 하여간 가진 수를 써서 여자하고 인사를 터놓은 다음 클럽이 끝날 때쯤 미리 호텔 입구에서 여자를 기다리다 여자가 나오면 얘기를 좀 하자며 무작정 택시에 태우는 겁니다. 이런 짓을 그 당시 다대기 친다고 했는데, 요즘 같으면 경찰 출동하고 난리날 일이었지만 그 당시는 파출소도 뜨문뜨문 있었고 방범대원들이 지나가면서 봐도 웃으며 지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자를 강제로 태울 때 여자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할 때는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상대방 남자가 마음에 들면 못 이기는 척하고 택시를 타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여자들이 고클럽에서 호텔 정문 앞으로 나오면 여자들 손목을 잡고 무작정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전력으로 뛰어가면 여자들 절대 안 넘어집니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하면서 같이 뛰게 돼 있습니다. 여자들 일행이 방해를 할 땐 남자들의 친구들이 막아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자들 손잡고 뛰는 방식을 많이 썼었는데 진짜 70에서 80%는 먹혔었죠. 어떤 때는 내가 막 뛰면 같이 막 뛰면서 잠깐만요, 쫓아갈 때니 우리 걸어가요 합니다. 그래도 젊을 때니까 1km 정도를 무작정 뛰어서 근처 여관으로 갔었죠. 근데 여자가 쫓아올 때는 절대로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길에서 소리치고 땅바닥에 나 뒹굴고 난리칩니다. 새벽에 명동길 걸어가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 경찰이 순찰 돌다가 경찰에 잡히면 경찰서로 끌려가서 일주일 군 살고 나오는 친구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는 않았고, 이 여자도 나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 그런 방식을 썼고, 대부분은 클럽 안에서 여자하고 춤도 추고 테이블에 합석해서 완전히 동의를 얻은 후에 같이 나오곤 했습니다. 나와서는 밥도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마시고 얘기가 잘 되면 그 다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그렇지 않을 땐 다음에 만나기로 하는데, 하루에 여자들과 3번이나 약속이 있어서 빵집에는 친구를 보내서 시간 연장을 하고 다방에는 또 다른 친구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클럽에 놀러오는 여자 손님들 대부분이 유흥업소에 나가던 아가씨들이었는데, 그때 아가씨들 생활이 밤늦게 일이 끝나고 거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생활을 하다 보니 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못하고 다들 친구와 월세방이나 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대입구 대흥동이나 아현동 쪽으로 한옥집 마당에 공동수도 있고 공동 화장실, 달랑 2~3평짜리 연탄 아궁이 있는 손바닥만한 방 한 칸이 보증금 5만원에 월세 8천원 정도 했었습니다. 여관은 하루 숙박비가 500~600원이었는데 방 안에 욕실은커녕 TV, 전화기는 꿈에도 못 꾸던 시절이고, 오직 양은 잿더리와 주전자의 보리차가 전부였죠. 이불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쓰던 걸 몇 달씩이나 세탁을 안 해서 이불이고 위에 누리끼기 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금 풀리고 강남 쪽에 지금의 모텔 수준의 여관들이 생겨났는데, 서울장, 잠실장 하며 장을 갖다 붙여서 우리가 장급 여관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숙박비가 3,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자들과 살림을 하면서도 여자한테 오늘 집에서 자고 온다 거짓말을 하고는 꾸준히 고클럽을 다녔는데, 그 당시 고클럽 술값이 명동호텔, 명동로얄, 메트로, 대형각 호텔 해피타운이 3,200원, 3,300원이고 태계로 퍼시픽 호텔 무게인이 3,500원, 바로 옆에 오리엔탈 호텔 일반의 클럽이 3,400원, 회원동 꼭대기 힐사이드 호텔 클럽이 3,000원, 회원동 입구에 팔리스 호텔, 중간에 경동 호텔 클럽이 3,000원, 남동은 도쿄호텔이 3,200원, 무기동 다운타운 스타다스트가 3,000원, 무기동에서 가문 쪽으로 서른 호텔이 3,300원, 그 옆에 골목길로 뉴솔 호텔이 3,200원, 바로 옆에 아세아 호텔도 3,200원,
강화문 쪽에 코리아나 호텔에 고고클럽이 생겼다가 별 손님이 없어서 1년 안 돼서 없어졌고, 청량리 대왕 코너에 객실 수 얼마 안 되는 조그만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 7층에 타임이라는 고클럽의 뒷캐밀리가 나와서 꽤 인기가 있어서 3,300원, 나중에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불나던 날 제가 갔다가 여자고 약속이 깨지는 바람에 11시쯤 지하철 타고 집으로 와서 저는 살았습니다. 술값이 이 정도였고, 남자는 타워호텔의 고클럽. 예. 그 나이트클럽의 술값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 이거는요, 정말로 제가 기억이 좋아서인지 웬만큼은 기억하고, 우리 선배들, 그 당시 다니던 선배들한테 다 물어보고 자문했던 겁니다. 이거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가 다 맞는 거니까요. 믿으세요, 저를. 정말입니다. 님은 정말 나이트클럽의 정말 산증인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술값이 이 정도였고, 남산 타워호텔의 고급클럽에 검은나비라는 그룹 사운드가 나와서 꽤 인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타워호텔은 버스 노선도 별로 없고 지금의 국립극장 맞은편 언덕에 있어서 택시를 안 타고는 가기가 힘들고, 술값도 3,800원으로 제일 비쌌고, 또 입장료도 별도로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다니면서 돈 잘 버는 여자들 여러 명 만났었습니다. 을지로 사가 풍전호텔도 유슬밴드, 함중합밴드도 음악을 했었고, 술값도 3,600원으로 수준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 3,000원대가 기본 술값이었는데 맥주 3병에 과일 한 잔씩, 아니면 마른 안주 오징어 중에 선택했는데, 100테이블은 80테이블은 과일, 그 다음 마른 안주 오징어 순으로 주문했는데, 가끔 남학스나 스테이크를 허세 부린다고 주문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려면 추가 비용이 꽤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가 맥주 셋에 과일을 주문했었죠. 추가로 맥주를 주문할 시 당시 병당 500원을 받았는데, 맥주는 오직 오비와 크라운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99%가 지금 홍대나 강남처럼 젊은 사람들만 오던 시절이고, 가끔 나이 드신 분들도 들이와도 양주가, 국산 양주는 다방에서 잔으로 팔던 도라지 위스키가 전부였고, 미군에서 빼돌린 외국 양주는 엄청 비싸서 일반인들은 마시기가 엄청 부담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 후에 해태와 롯데에서 국산 양주를 만들긴 했지만 마신 다음날 머리 아프고 질이 많이 떨어졌었죠. 어쨌든 그 당시 고클럽에서는 양주 테이블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국민 소득도 엄청 낮은 수준이라 전부 맥주를 마셨죠. 과일 안주도 바나나, 파인애플은 없었고, 사과, 배, 감, 철따라, 수박, 딸기, 포도가 이 정도가 돌아가면서 나왔습니다. 참으로 전 국민이 배고프던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낭만, 춤과 유흥이 분명히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40여 년 전 고클럽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지금부터 12년 전쯤에 홍대 스노르방 옆에 5병짜리 조그만 가게에서 정직원 3명, 금태는 알바 아줌마 2명을 고용해서 한 달에 4,200, 4,300만 원의 매상을 올리며 1년 8개월 만에 정말로 순수익 3억을 벌어들인 튀김 비법을 소개할 것이니 꼭 시청하시고 집에서 꼭 만들어 잡숴보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은 꼭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지금부터 10년 전에 홍대 스노르방 옆에서 진짜 친구라는 상호로 정확히 1년 8개월 만에 순수익 3억을 남겼던 튀김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평도 안 되는 조그만 가게에서 실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는데, 그 당시 진짜 친구를 찾아오시던 많은 젊은 분들, 지금은 사회의 역군이 되셨겠네요. 튀김의 비법은 반죽의 양념입니다. 그리고 튀김옷을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 것처럼 묵직하게 하지 않고, 아이들도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도록 걸쭉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 튀김은 튀김가루를 쓰지 않아도 되니 집에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를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반죽에 들어가는 양념들이니까요. 그리고 제 튀김의 장점은 반죽에 재료를 묻힌 다음 빵가루를 묻힐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냉장고에 넣고 다음날 기름만 끓여서 바로 튀겨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죽의 재료입니다. 밀가루나 튀김가루 500g, 고운 고춧가루 밥수저로 알맞게 한 수저, 소고기 다시다 한 수저, 설탕 한 수저, 간마늘 한 수저, 가른 생강 5분의 1 수저, 물은 400cc,
그리고 토마토 주스 50cc를 혼합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저으세요. 그리고 170, 180도 되는 튀김 온도에 튀겨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12월에는 진짜 맛있는 생굴 튀김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튀김을 튀겨보겠습니다.